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мои друзья. 안녕하세요. 푸시킨하우스의 차진숙입니다. 읽기 영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읽기 시험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22쪽에 취재니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 보는 시간으로 50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0분 동안 30문항의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5개의 파트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 위빨린이 숲데스다. 시험을 보는 동안에 모주노 폴조바자 슬라바렴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으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키워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사전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답안지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아 파밀리아 여러분의 이름과 성을 쓰셔야 되고요. 스트라나 국가명, 나타 날짜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 베, 베 이러한 철자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철자에다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베, 베,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브라비네 아트비엣이라고 여러분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철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선택한 배가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정하고 싶다면 X표를 치시고 맞는 답으로 구하신 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 Части первая, 첫 번째 파트인데요. 제시되어 있는 문장은 Продолжите высказывани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высказывани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어가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죠. 앞에 하나의 문장으로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다음 말로 이어가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제가 2, 3초를 기다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일시정지를 하시고 답을 체크하십시오. 그런 다음 일시정지를 풀고 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의 답을 구하십시오. 확인할까요? Приходите в городской музей. 연결해서 보면은 Дорогие студенты,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на выставку картин рус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Приходите в городской музей.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연관어를 빨리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На выставк라는 전시회에 приглашаем 초대한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분명히 Приходите в городской музей 즉 시립 박물관으로 오세요라는 것이 연관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관어 찾는 거에 답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Дорогие студенты,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приглашаем, 우리라는 무의가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приглашаем이라는 형태를 보면 무의가 쓴 거죠. 저희는 여러분을 러시아 화가 그림 전시회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Приходите в городской музей. 시립 박물관으로 Приходите 오십시오. 그래서 잘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시회에 초대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의 의미가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키노티아트르는 어디예요? 그렇죠. 영화관이죠. 그래서 영화관과 전시회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답을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문법적인 설명 또는 주요한 단어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приглашать, пригласit라는 동사인데요. 초대하다라는 동사로 앞에는 불완료상을 쓰고 뒤에는 완료상으로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동사가 가져오는 보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까보를 꾸다에 초대하다. 이럴 때 까보는 몇 격이죠? 그렇죠. 4격, 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스가 그대로 잘 왔고요. 꾸다라는 표현으로 나 브이스타프쿠 전시회를 꾸다 표현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부나 나의 방향 사격을 한꺼번에 꾸다 표현으로 연결을 하되 관건은 전치사 나를 쓰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브이스타브가는 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사를 정리하셨고요. 이번에는 뿌리 하지치 뿌리찌라는 동사입니다. 도착하다라는 접두사 뿌리가 갖고 있는 의미까지 연결해서 운동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꾸다라는 표현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라치코의 무제인데 무제이라는 박물관은 전치사 부를 써서 방향을 의미하는 네 번째 있는 격, 사격을 써서 전체가 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까꼬이 취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마무리할게요. 나 브이스타브코 이 자체는 꾸다 표현이죠. 그러면 원형으로 브이스타브가는 전시인데 이 뒤에 오는 그림이 브이스타브가를 꾸며줬어요. 까르찌나 하면 아로 끝나는 여성인데 여기서는 그렇죠. 복수 입격을 썼어요.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입격으로 써주는 거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루스키의 후도주니키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루스키의 후도주니키. 러시아 화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도 형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앞에 있는 그림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화가들의 그림들, 그 그림들을 전시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연결해서 전체는 꾸다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까르찐, 루스키 후도주니코프 이것이 하는 일은 어떤 누구의 것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쓰는 한정어 입격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입격은 두 번째 있는 격을 사용하는 거니까 까보, 취보 또는 생격이라고 하죠. 이것을 사용하되 하는 일은 한정어.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준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까꼬이 취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한정어 입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인 나 브이스타브코 까르친 오르스키 후도주니꺼부 이만큼은 앞에 있는 프리글라 샤임에 연결이 되는 꾸다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에서 여러분이 구하신 답을 확인해 볼까요? 아끄로이치 아끄노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연관어를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자르까 즉 덥다라는 수어를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아끄로이치 아끄노 창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뚜뚜가 여기에 들어갔으니 여기가 몹시 덥군요. 그러니 창문을 열어주세요. 만약에 이 자르까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의 반이요. 추워요 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홀러드나. 이렇게 되면 자크로이치 아끄노 창문을 닫아주세요 라는 거랑 연관이 되겠죠. 또는 바지미째 빨도 하면 외투를 가져오세요. 왜요? 추우니까요. 이것이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자르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법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추가할게요. 첫 번째로 아크리바치 아크리치, 자크리바치 자크리치라는 동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오는 슈도는 사격으로 지금은 아끄노라는 창문을 넣었죠. 창문을 열다, 창문을 닫다 이렇게 하고요. 앞에는 불완료상으로 NS배고요. 뒤에는 완료상으로 S배입니다. 그리고 브라치 부자치라는 동사예요. 모양이 전혀 공통적인 것이 없지요. 그래서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 불완료와 완료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슈도라는 사격을 가져오다, 가져가다라는 뜻인데 빨도가 사격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아끄로이제, 자끄로이제, 바지미제 이것은 명령법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답으로 확인된 아끄로이지, 즉 아끄로이제라는 명령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크리치 하면 동사 원형인데 인칭 변화를 하면 야 아끄로유, 뜨 아끄로이시, 온 아나 아끄로엣, 무이 아끄로엠, 무이 아끄로엣지 아니 아끄로엣 이렇게 6개의 인칭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크리치는 완료상이잖아요. 그래서 시제까지 연결을 한다면 미래가 되고 그 미래를 한 단어로 만드니까 단일 미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아크로이즈라는 명령법은 어디서 만드냐면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인칭 대명사의 변화형의 어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까지 모음으로 끝나 있는 상태에서 뒤에다가 이끄라뚜꾸에를 넣어주는 거죠. 바로 여기처럼요. 이렇게 되면 명령법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대상 뜨이와 또 V라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이럴 때 어미가 짧은 아크로이는 그렇죠. 뜨이에게 하는 말이고요. 뒤에 째를 붙여주면 여기에다 째를 붙여주면 그만큼 말이 길어진 거니까 정중한 표현이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V라는 인칭에게 아크로이체 아크노 파주알스타 이런 식으로 창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 변화에 유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 가보시죠. 여러분이 구하신 답을 확인할까요? 야하추 빠이야지 이쇼라스 연관어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예지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쇼라스 한 번 더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프로실롬가도 야 예질 브라시우 작년에 제가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야하추 빠이야지 이쇼라스 한 번 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빠이야지 뒤에는 브라시우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생략을 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후프로실럼가두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작년에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까그다 표현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프로실리 곧이 남성인데 부 다음에 육격을 썼죠. 그래서 어미 변화가 좀 특이하다라는 것까지 어휘 문법을 위해서는 준비를 좀 해줘야 되겠죠. 프로실럼가두 전체가 작년에 그렇다면 금년에는 푸에덤가두라는 소리를 내는데요. 원형은 에떠트 굿 그것이 금년인데 까그다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 푸에덤가두 해서 부 다음에 육격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연도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푸까꼼가두라고 했던 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짧게는 까그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내년에를 볼까요? 원래는 부두시굿 이게 내년인데 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육격 처리를 해서 무두심가두 하면 내년에라는 까그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니까그다 니 다음에 불완료상의 과거를 쓰게 되면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선택지 A번에 있었어요. 야 니까그다 네블브라시 저는 러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럴 때 니까그다 니 다음에 불완료상으로 과거가 와 있을 경우에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어 해석으로는 뭐뭐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으로 들어가면 프로실럼가도 야 예질브라시오 분명히 작년에 러시아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 한 번도 러시아에 간 적이 없어요 라는 게 말이 될 수 없고요. 또 빠 예두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갈 거예요 라고 하지만 뒤에 페르베라스 처음으로 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브이치라는 동사가 오면 뒤에 보호로는 그렇죠. 그제가 오지요. 여기서 라시아라는 러시아는 브라시아 할 때 끝에 있는 어미가 예가 아니라 이를 갖는다는 것도 문법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브라시는 그제 표현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번 문제 푸시죠. 구하신 답은 На первом или на втором этаж에라는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연관어를 어떻게 연결을 했을까요? 그제 카페드라, 즉 카페드라 뒤에 루스카바 이지카를 보셨죠? 러시아어 학부가 그제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에 나 первом или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다시 한번 부가해서 그제 표현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즈미니제 그제 나 호지자 카페드라 루스카바 이지카 러시아어 학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에따시 층이죠.
1층에 있나요? 아니면 2층에 있나요? 그래서 부가되는 의문문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는 왜 안 될까요? 했을 때 나초문 뒤에 있는 다 예하지의 예하지, 즉 타고 가다죠. 무엇을 타고 갈 수 있나요? 라고 연결이 될 수가 없겠죠. 이미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 내용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즈제시라고 해서 그제의 연결은 잘 됐지만 아스타노프카라는 버스 정류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페드라와 연결이 됐을 때 전혀 무관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문법적인 내용을 추가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 까꼬메따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층이라는 에따쉬라는 단어는 그제 표현에서 그렇죠. 전치사 나를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내셨어요. 나 까꼬메따쉐 몇 층에라는 그제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럴 때 순서 수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르봄, 후따롬, 트레찜, 쥐뚜비오르톰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되 앞에 전치사 나와 더불어서 유격 어미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으로 찾으신 배번에서도 1층에 있나요? 아니면 2층에 있나요? 하면서 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부가되는 질문을 한 거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선택지 A번에 있던 나초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엇을 타고 가나요? 라고 하기 때문에 운동동사는 타고 가다라는 예하지랑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접두사 도가 들어가서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더해줬어요. 요거를 빼고 예하지랑 연결을 하시면 나초면 무엇을 타고, 그래서 나 마시네 자동차죠. 나 압도부세 버스입니다. 나 뽀에지제 그러면 기차가 됩니다. 나 밑으로 지하철, 나 딱시, 택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라고 할 때 나초인데요. 이거를 좀 짧게 물어보는 의문사는 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추가해드리면 원형을 써봤습니다. 마시나 압도부스 뽀이에스트 이러한 원형이 전치사 나와 더불어서 촘이라는 의문사, 즉 6번째 있는 격을 쓰세요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를 버리고 예를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예를 추가해 줍니다. 하지만 밑으로 딱 쓰이는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저희는 밑으로와 딱 쓰이는 형태적인 변화가 없는 거구나라고 알아냈습니다. 참고로 밑으로는 오로 끝나서 중성입니다. 딱시는 이로 끝나서 무슨 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도 중성입니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러한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중성으로 연결을 하시면서 밑으로 딱시는 불변으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는 문법 정리하는 시간을 추가로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날씨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번에서 뚜뚜 오친 자르까 여기가 몹시 덥습니다라고 할 때 자르까를 쓰셨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찌뿌로 따뜻하다, 프라클라드나 선선하다, 홀러드나 춥다 이러한 네 가지의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끝이 오로 끝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수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어라는 것은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맨 마지막에 오는 말인 거죠. 따뜻하다, 덥다, 선선하다, 춥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그 자체는 현재형입니다. 문장 안에 까무, 그지에 까그다가 올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격인 크또, 슈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에는 무인칭문 수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까그다 표현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인칭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인칭문을 의미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왔을 때는 특징이 까그다라는 표현하고 접목이 잘 되거나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뚜뚜라는 그제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디가 덥다, 또 언제 덥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연결을 해보면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잘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 비스노일 리에땀 오시뇨 지모이는 까그다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덥다라고 했으니 그제도 옵니다. 하지만 그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까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추워요 라고 얘기한다면 문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춥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집에 또는 밤 홀러드나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까무를 사용한다는 것을 함께 알아두시면 이 전체 문장에서 현재형으로 사용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거다 그러면 VLR을 넣어주고 미래입니다 그러면 부짓을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 문장 안에 문법적으로 일격인 크또 슈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문장을 무인칭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더하여 문장의 종류를 수러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수러하면 설명드린 대로 한국어 해석으로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오는 거야 라는 거죠. 저희가 많은 문장을 통해서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수러를 찾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1번을 써드리고 일격을 찾아서 그것이 크또 슈또인지 확인을 하라. 그러면 혹시 남성이면 대명사 운으로, 여성이면 아나로, 중성이면 안오로, 복수면 아니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일격에 따라서 수러의 형태가 늘 바뀌더라라는 걸 경험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났지라는 동사를 보시게 되면 알다인데 이 단어가 인칭에 따라서 즉 일격인 인칭에 따라서 야 지나요, 때 지나엣, 온 지나엣 또는 아나 지나엣, 무이 지나엠, 위 지나엣지 아니 지나요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바꿔라 그러면 6개의 모양으로 바뀌죠. 그리고 브이치라는 동사를 예를 들어서 과거로 만듭시다 그러면 어간을 자르고 이 뒤에 엘 또는 라, 로, 리 이런 식으로 4개의 모양을 가지고 일격에 따라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한 문장을 인칭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약속된 용어니까 여러분은 인칭문 하면 그래 일격이 나와 있는 문장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가 보호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호는 보충하는 말로 수러도 보충하고 일격도 보충하는데 현재 저희는 수러를 보충하는 말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설명해드린 무인칭문은 수러를 찾고 나면 일격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그래서 찾을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면 뚜뚜 오친지 아르까예요. 여기가 몹시 덥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덥다라는 수러를 찾고 일격을 찾았는데 없다는 거죠. 다만 뚜뚜는 세 번째로 찾는 보호 역할로 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보호는 나와 있는데 일격이 없구나라고 할 때 그 문장을 일명 무인칭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인칭문의 무는 일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로 연관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도 그렇습니다. 나 우니베르시티에다 나 밑으로 나다 이해갔지. 제가 노랗게 색칠한 부분이 수러예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대학교까지 가야 돼요 라고 했으니 나다가 수러로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격은 없네요. 그리고 나서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 왔는데 그 보호를 3번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예아찌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무엇을 타고라는 보호를 또 가져오고 또 운동동사니까 어디까지라는 꾸다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보호의 내용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를 조절하는 능력은 보호에게 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러를 찾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더위를 타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보호로서 까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문해를 넣어보죠. 그래서 문해주 하르까 저는 지금 더위를 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대학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 라는 사람이 저라면 여기도 보호로서 문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격이
야잖아요. 야가 아니라 문해라는 점에서 일격이 아닌 것을 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문장 안에 크토슈도라는 문법적인 일격이 나오지 않을 때 그 문장을 무인칭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어휘 문법 문제에는 이거를 다루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텍스트를 읽는 이 읽기에서는 이러한 문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문법적인 접근으로 앞으로 공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До свидания. Всего хорошего.